간암이나 간 질환 환자에서 간이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달에 우리 송인득 아나운서가 그 전에는 사람들이 간이 나쁜지도 잘 몰랐었죠. 겉보기에 멀쩡하고 아나운서 생활 다 하시던 분인데 이제 불은 안 끄셔야 됩니다. 일하시던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우리 흔히 말하는 투혈이라고 그러죠. 출혈이 있어서 그냥 응급실에 갔는데 결국 치료가 안 돼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맥류 출혈이 흔히 겪는 간 경화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겪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간 학회지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처음으로 식도정맥류든지 아니면은 위에서 출혈이 있던지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죠. 경우에 출혈이 일단 있으면 시술에 출혈을 막는 지혈술에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못했든 간에 전체적으로 6주 안에 거의 퇴원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4분의 1 정도 되고 1년 안에 사망하실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출혈할 확률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은 다시 출혈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 출혈이 일단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이 나빠지신 거고요. 한번 그런 합병증을 앓는 경우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내과 외래에서 자주 이제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정맥류 결찰술을 하시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된 경우는 한 번쯤은 간이식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모자람이 없고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간이식을 등록하라고 미국 이식학회나 우리나라 간학회나 우리나라 간이식학회에서 다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이식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른쪽 상처가 훨씬 크죠. 우리 몸의 아래쪽 갈비뼈 안쪽에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받으시고 나면은 조금만 오른쪽 옆구리가 결려도 이거 내가 간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매끈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수직 감염으로 잘 알려진 어머니나 가족들이 비형 간염이 있으시면 있는 비형 간염이 제일 많고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게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간 경화, 그 외에 이제 다이어트 약을 잘못 먹었다든지 한방 치료제를 잘못 먹었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건강 보조식품 잘못 먹어서 생기는 양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대사성 또는 자가면역성 간 질환 때문에 매끈하던 간이 이렇게 간 경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에는 간은 흔히 우리 요새 지하철 광고에도 나오지만 침묵의 전기라고 알려져 있죠. 아주 나빠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게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간이 나빠지시는 경우에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은 자기도 모르는 새 처음 딱 한 번 앓고 나면 치료의 기회가 없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식의 역할이라는 거는 생명을 연장하는 역할이 일단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간암 환자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간이식이고 간에 생긴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간암으로 이식받으신 분도 있고 간이 안 좋아서 간암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치료해서 수술 잘 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색전술 잘 됐다고 했지만 6개월 있다 찍어보면 다시 거기 아니고 다른 데 생기거나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을 통째로 새 걸로 딱 갈아주면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치료가 될 거고요. 치료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이 나빠서 겪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없는 세계로 들어온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아까 좀 전에 김수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 자체는 성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 연장의 역할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일단 간이식의 적응증이라는 거는 간이식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간이식을 어떤 사람이 받을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사망하실 확률이 30%이기 때문에요. 그럴 확률보다는 이식해서 좋아질 확률이 더 좋은 경우, 1년 미만의 생존 기간을 가질 때, 또 하나는 다른 합병증 없는데 난 이제 흔히 담즙 축적성 간질환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가렵게 살고 막 피부가 다 벗겨질 줄로 막 붓는 분들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정말 죽는 게 낫겠다. 다른 건 몰라도 간을 바꾸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런 경우에도 이식의 적응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간성 혼수가 온다든지 복수가 조절이 안 되거나 흉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죠. 정맥류 출혈이 있거나 복수 때문에 자주 복막염을 앓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간이 나빠짐으로써 생기는 뼈가 너무 흉난다든지 아니면 간폐 증후군,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숨이 차거나 입술이나 손가락이 파래지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세포 암으로 인해서 금방 재발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간이식 적응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에 오셔서 내과에서 검사했을 때 보는 GOT-GPT가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요. GOT-GPT는 간이 얼마나 파괴되고 생성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간경화로 들어가신 분들한테서는 GOT-GPT가 정상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간에서 만드는 합성 기능, 알부민이나 아니면 우리 응고 수치라고 해서 PT라는 간에서 만드는 혈액 응고 수치나 혹은 이제 우리 황달 수치, 황달이 흑달되면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황달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3을 기준으로 알부민이 3 이하거나 황달이 3 이상이면은 그런 의미, 황달이 3 이상 되면 일단 밖으로 보기에 눈동자가 노랗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간이식 적응증이 되고요. 실제로 간 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 자연 경과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기능이 좋지 않을 때 그런 복막염이 온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는 정맥류 출혈이 있으면 1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환자가 있으면 1년 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50명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만 이식 받으면 이제 이거는 미국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센터의 성적인데 1년에 80% 그리고 15년 이후에는 별로 성적이 다르지 않아서 15년까지 한 65%에서 70% 정도의 환자 생존율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전체 환자를 다 한 거고, 암이 없는 간암이 아닌 걸로 이식하는 환자들은 요거보다 한 10% 정도씩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72, 3%, 1년에는 90% 정도의 성적을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리에 다 모여있는데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런 말씀 드려요. 남아있으면 100명 환자가 있는데 이 중에 10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남아있으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 나가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100명 환자 여기 남아있으면 10명 죽는데 밖에 나가면 한 50명쯤은 죽을 것으로, 밖에 불이 나와서 50명쯤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을 택하는 환자 수가 많아지겠죠. 간이식이라는 게 성적이 좋은 수술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환자가 죽는 수술이 남아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죽을 만한 50명의 환자를 그나마 10명이 죽는 걸로 축소해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간이식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어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10명 수술했는데 1명 죽는 어려운 수술은 외과에서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간이식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10명이 수술받지 않으면 5명 이상 죽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초이스로 하는 게 간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적이 더 많이 좋아졌지만 장기 성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혜받은 사람들 실제 현황을 보면요. 간 질환 자체가 남자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식 받으시는 분들도 남자분들이 3배 정도 많고, 그 다음에 비형 간염 환자가 전체 환자의 3분의 2 정도고요. 간암에 대해서 간이식이 좋은 치료다라는 게 요즘 많이 알려져서 간암 환자가 비형 간염 환자들 중에 30% 반, 3분의 1 정도는 간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령대는 이제 간 경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간암이 생기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성인 50대, 6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B형 간염 환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30%는 간암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뇌사자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처음 시도였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해서 2008년도에는 연 1000건을 넘어섰고, 단일 병원, 아니면 단일 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만큼 간이식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병원마다 능력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B형 간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조금 양상이 달라서 C형 간염이랑 알코올이나 자가면역성질은 조금 적고요. B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간이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뇌사자 간이식이 230건, 생체 간이식 훨씬 많은 870건 이뤄져 1000건이 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작년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분들은 거의 2,600명,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식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도 4월 달에 이미 대기하는 환자가 2,700명, 2,8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자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늘었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생체, 가족 중에 친구분들, 친지 중에서 생체 간이식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뇌사자 간이식, 생체 간이식 없어서 뇌사자 간이식 대기하시는 분이 거의 2,700~800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간이식을 등록하고 뇌사자로 대기하는 기간은 O형인 경우가 가장 길어서요. 등록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뇌사자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연락하는 걸 한번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런 정도의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대기 순위를 벌기 위해서라도 먼저 등록하고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때 돼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경제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등록한다고 바로 기증자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증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등록하시는 게 맞고요. 생체 간이식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다 맞춰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스케줄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검사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생체 간이식도 대기하는 시간은 보통 2달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암 치료가 최근에 가장 좋은, 효과적이고 성적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익주 씨랑 변희태 씨도 간암으로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준 거죠. 오래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진 않죠. 저희가 그 적출해낸 간입니다. 이 크게 보이는 게 간암이고요. 여기 작게 보이는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대부분 간암으로 되는 전구 단계에 있거나 혹은 일부는 이미 간암으로 변한, 아무리 잘 치료해도 간암이 국소 치료를 하면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간 전체가 언제든지 간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는 거고요. 환자가 잘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 또 재발하고 1년 안에 재발. 한번 재발하기 시작하면 재발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적출된 간을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도 여기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화살표된 이 부분이 실제 간암인데요. 다른 부분도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 아랫부분에 이런 동글동글한 게 다 지금은 간암이 아니지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간암으로 변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료하고 나서 5년 기다리면 완치됐느냐, 그건 아니고요. 간이 나빠지면 다른 데서 또 간암의 포커스가 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술이나 색전술이나 아니면 고주파 열 치료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아있는 목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 100%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남아있는 간을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재발할 수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간이식은 그걸 다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아있는 간이
바이러스가 있는 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B형 간염은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제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B형 간염은 한 10년 사이에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90%의 환자가 이식하면 B형 간염은 완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다른 색전술이나 고주파술보다는 수술이 항암 효과가 가장 좋고 성적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간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 1년은 환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나 간암이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 다 10명 중에 9명은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5년이 되면 이제 중간에 암이 재발해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는 살아있지만 암은 대부분 100명 치료하면 80명의 환자에서 암이 재발을 하고요. 환자는 반 정도로 잃는 게 되죠. 암이 재발했든 간 기능이 나빠졌든 반 정도 잃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적들을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간 절제 수술은 5년 후에 한 반 정도 환자를 암이나 혹은 간 자체의 질환으로 잃는다고 한다면 간이식은 전체 환자 중에 75% 정도는 무병 생존하는 거죠. 간암이 재발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타 국소요법은 성적이 뚝 떨어지는 초기에는 비슷해요. 초기에는 배를 열지 않고 수술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지만 5년, 10년 지나면 확실히 국소치료보다는 수술이 좋고 수술보다는 간이식이 좋은 걸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간 기능이 너무 나빠서 수술이나 국소치료 어떤 걸 선택할 때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국소치료보다는 간이식이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간이식은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공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기증자가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이식 수혜자들이 준비하는 거는 일반적인 흔히 하는 수술에 관한 준비, 피검사하고 심전도, 심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그다음에 간에 대한 영상 검사, 폐기능 검사, 그다음에 기증자와의 적합 검사, 머리 촬영, 그다음에 간 외에 대부분 아까 보신 것 같이 50대, 60대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간만 치료하면 사실은 간이 제일 문제여서 다른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매우 적어요. 간 때문에 훨씬 빨리 나빠지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이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간이식 후에 내가 10년, 20년 살 것을 대비해서 다른 호발암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식 받고 나면 면역억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암이 있는 걸 모르고 수술을 해서 면역억제제를 가지고 암을 키우는 경우에는 이제 간이 문제가 아닌 경우에 들어서면 그런 조기 암들도 면역억제제 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전에 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국립장기식센터에 등록을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등록자를 다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상태가 나빠졌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거치고 이제 간암 환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암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치료가 다 간을 제거하기 때문에 간이식이 제일 좋지만 간이식은 이식 후에 바로 면역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전이되어 있는 암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에서는 다른데 전이 여부가 없는지에 대한 추가 검사랑 그 다음에 조기암이라고 생각해서 이식한 경우에도 면역억제제를 쓰면 암의 성질이 나쁜 경우는 이식 후에 조기에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암의 성질을 알아보는 검사를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식 후에 적절히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3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대부분은 내과에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3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치료하시거나 영상검사, CT 같은 거를 찍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간이식은 설명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간이 나쁘면 이식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간이 나쁘다고 전부 다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간 외에 다른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간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심장이나 폐가 나쁜 경우에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이식의 금기증은 폐순환계, 심장이나 폐가 너무 나빠서 간이식 수술 자체를 버틸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간 외에 다른 암이 발견이
그다음 폐혈증도 마찬가지로 29회 면역 억제제를 쓰면 환자가 수술은 잘 됐는데 감염성 질환으로 퇴원 못하시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을 때 폐혈증은 가능하면 수술 전에 컨트롤이 돼야 되고요. 29회는 자기 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남한테서 내가 다른 사람 제치고 순위를 먼저 받아서 사회적인 공유물이죠. 뇌사자가 주는 간이라는 거는. 받는 순위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가진 거예요. 또는 내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한테서 받았다면 그 사람 주신 분은 자기가 1% 이내긴 하지만 사망하거나 혹은 몸에 합병증을 평생 가질 수 있는 거를 감수하고 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간을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한테만 간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혹은 약물을 남용하시거나 이미 비가역적으로 뇌손상을 받은 분한테는 간이식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관련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29회 하는 면역 억제가 훨씬 환자 상태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기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 남용자 물론 안 되고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29회 여명이 1년이 안 된다. 그런 아주 고령인 이거는 사실 리미트는 없는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65세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요새는 80세 이하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진행된 암, 담도암은 일단 컨트롤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이된 암은 다른 데 암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간세포암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진행된 암은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간이식의 역할로 삶의 질의 개선이 있는데요. 일단 29회 일반적인 경과는 대개 일주일 정도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때가 이제 흔히 여러 가지 합병증, 중대한 합병증, 사느냐 죽느냐를 간이 안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합병증이 생기는 시기고요. 대부분 요 고비를 넘기시면 병실에 올라와서는 약물 조절하고 몸에 있는 카테터 제거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요. 대개 3개월 정도 일상생활에 적응하실 정도가 되면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3개월부터는 사무직이나 학교에 나가거나 일상생활하는 게 가능하고, 대부분 6개월 정도 사이에 간이식은 면역체제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1988년 3월달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이제 간이식 했던 사진이고요. 이때 수술했던 16살이었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데 수술 받고 잘 퇴원해서 축하 파티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이식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기증하신 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노바티스 후원하에 간이랑 심장 이식 받으신 분들 그리고 생체 기증하신 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요. 연습하는 장면이 여기 암벽에, 눕힌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암벽에 매달려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히말라야에 갔습니다. 저희 박영석 대장이랑 저희 간이식 팀의 서경석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 올라와서 그때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개미같이 보이지만 열심히 올라와서 몇 미터죠? 6,189m. 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상에서 여기 뭐 칼릉선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이게 아마 박영석 대장이고요. 서경석 교수님이고 여기 후원사 노바티스에서 같이 가셨었고요. 이분들이 간 기증하신 분, 간 받으신 분들 같이 올라가서 사진 찍으신 분들, 우리가 히말라야는 저희가 처음 올라왔고요. 에베레스트 다른데 킬리만자로에 서양에서 한번 이식 받으신 분들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편견을 깨야겠다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